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두 개 종목에 대한 리뷰 및 진단 영상인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보시는 오늘 7.5% 상승한 아프리카 TV입니다. 다 아시죠? 오늘 외국인 기관 매매 상위 랭크를 보시면 오늘 기관 순매수 4위에 랭크됐습니다. 아프리카 TV. 그쵸? 그리고 지난 여기 녹색 테두리는 뭐냐면요. 지난 11월 11일 오늘이 1월 12일이니까 약 2개월 전인데요. 이처럼 기업 소개 영상으로 올렸었습니다.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이거는 뭐 멤버십이 아니고 전체 공개로 풀어놓은 거죠. 네, 기업 소개 보좌관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2달 전 영상이고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회했다. 현금성 자산이 많다. 외국인 보유율 40%. 연기금이랑 JP모건 에셋 보유하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별풍선 뿐만 아니고 이제 모멘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별풍선이 보통 월 평균 2억에서 3억 개의 별풍선이 거래됐다고 합니다. 2억에서 3억 개의 별풍선이 거래된다고 하는데, 이게 12월에 크게 늘었다네요. 12월에. 여기 기사 1월 2일 기사인데요. 아프리카 BJ 12월 수익 410억 원. 어마어마했다. 네. 많이 터졌다는 거예요. 큰 손들이 12월에 특히 별풍선을 많이 쐈다고 합니다. 전체 별풍선을 가장 많이 자기가 좋아하는 BJ한테 별풍선을 이렇게 선물할 수 있잖아요. 그게 플랫폼 매출로 잡히는데, 근데 12월에 가장 많이 별풍선을 많이 쏜 사람, 별풍선 선물을 많이 한 사람이요, 12월에만 얼마를 썼냐면 6억 원. 6억 원 남짓한 별풍선을 쐈고, 이 사람은 최근 2달간 13억 원이 넘는 별풍선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거 집 한 채 가격 넘잖아요. 그냥 10억으로 따지면. 네. 최근 영상 소비자들이 유튜브로 옮겨갔다고는 하지만, 그런 평도 있지만, 일부 BJ들을 향한 팬심 후원 규모는 여전히 어마어마한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뉴스만 보셔도 아프리카 TV 4분기 실적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쵸? 4분기 실적에 도움되는 건 아닌가? 4분기에도 외부 활동이 감소했었잖아요. 그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에 따라 별풍선 관련 매출인 플랫폼 매출이 3분기 대비해서, 그리고 2019년 4분기 대비해서 모두 성장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광고 매출의 경우에도 지난 3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또 올해는 광고 매출이 높은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지난 11월 11일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잠깐 신규 광고 솔루션 출시 및 광고 인벤토리 추가 때문인데요. 이제 고객, 광고주 풀이 넓어지죠. 범위가. 대기업, 게임사 등에 한정되어 있던 광고주 풀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보이고, 중간 광고 등으로 탄력적인 광고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자 외국인 보유율은 39.47%고, JP모건은 외국인에 속하겠지만 10월 6일 기준으로 JP모건은 7.01%, 국민연금은 9월 16일 기준으로 4.05%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수급과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요. 많은 이평선들이 6만원 부근에 이제 여러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상황이죠. 이평선들이 수렴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터진 점이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거고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기관은 빨강색이죠. 7월 초부터 매도하던 기관은 9월 말부터 매수를 하다가 매수하다가 12월 중순부터 다시 매수하다가 최근에 또 다시 이제 매수로 돌리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 외국인은 12월 초, 여기서부터죠. 12월 초서부터 지금 거의 한 달가량 꾸준히 매수를 지속해 오면서 주가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섰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때예요. 정확히 외국인이 사면서 반등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여기 외국인이 매수로 돌린 12월 초 이 가격은 어떤 가격일까요? 약, 여기 미리 그어놨지만 외국인이 매수하면서부터 매수하기 시작한 이 가격, 약 55,500원 전후는 과연 어떤 가격일까요? 기간을 늘려볼게요. 쭉 눌려보면 이제 좀 보이시나요? 정말 지난 2년간 여기서부터 그리고 2018년에도 중요한 가격이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격이요? 12월 초 주가가 하락하다가 외국인이 매수로 돌린 55,500원 전후한 가격은 기간을 좀 늘려서 봤을 때 중요한 가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가격에서 외국인들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중요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주가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외국인도 아는 거예요. 이 가격이 중요한 거라는 걸. 그쵸? 여기가 이제 2019년이니까요. 물론 2018년 여기도 중요한 가격이지만, 대략 한 2019년도부터 약 지금 2년간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기간을 늘려보니까 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차트 볼 때 기간을 좁혔다가 늘렸다가,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늘려서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이제 박스권에 이게 1년권의 박스권이 아니고 약 한 2년 정도의 박스권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외국인이 매수한 가격은 박스권 최하단부터 매수를 시작한 거구나, 그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오늘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는 65,000원 상단을 돌파했어요. 그쵸? 여기 보시다시피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65,000원 언저리에서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4분기 실적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올해 모멘텀 등을 고려하면 역시나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단타 스윙보다는 좀 긴 호흡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별 수급을 보시면 기관도 매매가 많아요. 10월 한 달간 매수하다가 또 한 달 반 정도 매도하다가 매도. 그래서 오늘 기관이 좀 샀는데
연기금이랑 투신이 기관의 매수가 좀 이어지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연금은 현재 한 4%, 4.05% 보유하고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그동안 수급 관심주로 뽑기도 했었고 또 진단도 여러 번 했었던 오늘 5% 상승한 CJ ENM입니다. 메이저 상위, 매매 상위 쪽을 보시면 CJ ENM 오늘 어떻게 되죠? 기관 순매수 상위 2위에 랭크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프리카 TV는 기관 순매수 4위였고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웹젠은 뭐죠? 어제 진단 영상 했었던 웹젠 오늘도 기관이 샀네요. 순매수 3위. 오늘 흐름도 좋았죠? 박스권 돌파했고. 혹시 어제 영상 보시고 오늘 매매하신 분 계시면 수익 났을 수밖에 없고요. anyway, 그 이제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파랑색은 외국인 보유율이잖아요. 5월 말 6월 전후서부터 외국인은 이처럼 꾸준히 지분을 늘리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뭐 작년 한 해 매도세를 보여왔다. 빨간색이 기관이죠. 근데 기관도 좀 관심을 가지려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별 수급인 거죠. 기관 4거래일째 매수하고 있고 연기금 무려 7거래일째 매수 지속하고 있습니다. 7거래일째면은 연기금은 거의 정확히 들어온 거예요. 그쵸? 네. 상승 초반부터 들어온 것도 알 수가 있고요. CJ ENM 보시면 이 자료는 지난 12월 16일 약 한 달 전에 여러 종목군들 하나의 영상으로 올렸었던 진단 영상이었는데요. 이때 CJ ENM 진단을 했었죠. 뭐 이 종목 5개 중에서는 YMT만 조금 횡보하면서 쉬고 있고 테스나 흐름 좋았죠. 네페스 한번 뽑았죠. 스튜디오 드래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오늘도 4% 상승하면서 신고가 기록했죠. 외국인의 매수 최근에 너무나 좋고 이때도 CJ ENM 한 달 전에 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코로나19 영향 하에서도 실적이 어떻죠?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에 영업이익률이 개선되어 왔고 디지털 매출이 약 34% 증가했고 티빙 유료 가입자 역시 34% 성장하면서 OTT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죠. 자체 OTT TV인 경우에는 JTBC 스튜디오 투자 과정에서 50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죠. 4분기에는요. 영업이익이 무려 9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900억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한번 분기 실적 봐볼까요? 분기 실적 보시면 분기 실적 여기 분기 실적인데요. 여기에 790으로 나와 있지만 이게 9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근데 보통 매분기 실적 보면 600억, 400억 이렇거든요. 올해 들어서도 2분기가 최고였어요. 734억. 근데 이게 9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다 보니 실적 기대감도 지금 한몫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영화야 적자 지속 전망이지만 음악도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미디어와 커머스의 성장 덕분인 거죠. 또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 최근에 흐름 좋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고가 나오고 있고 지분 몇 퍼센트 갖고 있죠?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4.33% 상승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칩은 54.48% 갖고 있죠. 그리고 네이버와 지분 교환 이후에 콘텐츠 역량이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도 약 한 달 전 진단 영상에서 언급드리면서 이때 말씀드렸던 게 또 뭐죠? 네이버 Z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네이버 Z 어디서 또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이번 주 수급 관심주 종목 3개였잖아요. 오늘 한 종목 목표가 달성됐지만 롯데쇼핑 그 중에 하나였던 네이버를 설명을 드리면서도 언급드렸던 게 바로 네이버 Z였었죠. 네, 콘텐츠가 중요해지는 시기로 더 갈 거기 때문에 네이버 Z에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 이처럼 거래량 보시면은 거래량이 점증 중이죠. 그쵸? 거래량이 점증 중이라는 거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이평선이 12월 말까지 수렴한 상황에서 5일선, 11선, 21선, 61선 4개의 이평선이 수렴한 상황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단기 상승이 아니고 꾸준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18만원에만 잘 안착해주면 20만원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지금 기간을 좀 넓혀서 봤는데, 그쵸? 18만원 선에만 잘 안착해주면 20만원까지야 매물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아직 적자 지속 중이지만 올해 시간이 가면서 백신 보급 확대되고 영화마저도 이제 작년에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조금만 잘 나오면 바로 흑자로 돌아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극장도 영화 쪽. 그러면은 작년 이끌었던 미디어 쪽이랑 다 좋아지는 거죠. 미디어 커머스가 작년 이끌었고, 분기 실적 이제 900억 이상 나오고, 그러면 올해 이제 영화까지 흑자 전환되고 음악 더 좋아지고 그러면은 분기 1000억 원 영업이익이 나올 수도, 그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CJ ENM을 내가 좀 저점에 샀다, 본인 기준에, 그러면은 조금 올라왔다고 팔지 마시고 좀 이렇게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2개 기업에 대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유로운 밤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